여러분, 자식한테 무시당했을 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말 하시는 순간 관계는 더 나빠집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자식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짜 해법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당장 내일부터 쓸 수 있는 구체적인 말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론 1. 부모가 무시당하는 현실. 현실 1. 요즘 부모들의 고민. 요즘 60대 부모님들이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바로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애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말을 해도 안 들어. 연락도 잘 안 돼.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했는데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를 멀리합니다. 명절에나 얼굴 보고 전화도 가끔 하고 찾아오는 것도 귀찮아하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 부모들의 현실입니다. 현실 2. 왜 이렇게 됐을까?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말씀은 곧 법이었고 효도는 당연한 거였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자식들은 말합니다.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건 옛날 방식이에요. 제 인생은 제가 살아요. 개인주의가 강해지고 효도 문화가 약해지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현실 3. 부모의 마음.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시죠? 내가 이렇게 키운 건 아닌데 어릴 때는 그렇게 따르더니 이제 다 컸다고 부모는 안중에도 없나?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마음이 아픕니다. 자식 때문에 우는 부모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더 안 좋아집니다. 지혜롭게 대처해야 관계가 회복됩니다. 본론 2. 절대 하면 안 되는 말과 행동. 금기 1. 내가 너 키우느라. 이 말 정말 많이 하시죠?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너한테 얼마나 해줬는데? 대학 보내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이런 말들 절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자식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시작이네? 은혜를 강요하네? 낳아달라고 했나?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은혜로 갚으라고 하면 반발심만 생깁니다. 과거의 희생을 강조하면 현재 관계가 망가집니다. 금기 2. 감정적으로 화내기. 자식이 무시하는 것 같으면 화가 나죠. 그래서 소리 지르고 화를 내고 막 그러십니다.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내가 너희 아버지야. 너희 어머니를 뭘로 보는 거야?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하면 자식들은 더 멀어집니다. 아, 말이 안 통해. 감정적이셔서 대화가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더 연락을 안 하게 됩니다. 금기 3. 남과 비교하기. 옆집 철수는 엄마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너희 사촌은 명절 때마다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가던데? 친구 아들은 용돈도 많이 준다던데? 이런 비교 절대 하지 마세요. 자식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합니다. 나는 왜 항상 비교해? 나는 나고 남은 남이지. 비교는 관계를 독살합니다. 금기 4. 죄책감 주기. 엄마 죽으면 후회할 거야. 아빠 나이가 얼만데? 이러다 병원 실려가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죄책감을 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 몇 번은 자식이 미안해 하겠죠. 그런데 자주 하면 무뎌집니다. 또 그러시네? 협박하시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이 다칩니다. 금기 5. 돈으로 매달리기. 돈 더 줄게. 유산 다 너한테 줄게. 집도 너 주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물질로 자식을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그건 진짜 관계가 아닙니다. 돈 때문에 오는 자식
마음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돈이 없어지면 자식도 없어집니다. 금기 6 집착하기. 왜 전화 안 해? 왜 안 와? 주말마다 와야지. 이렇게 집착하면 자식들은 숨이 막힙니다. 부담스러워. 자유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더 멀어집니다.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본론 3자식의 마음을 여는 말. 마법의 말 1. 내 생각은 어때?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모가 자기 말만 하고 자식 말은 안 듣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세요. 내 생각은 말이야. 이게 아니라 내 생각은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식이 이직을 고민한다고 칩시다. 잘못된 반응. 그 회사 그만두면 안 돼. 안정적인 게 최고야. 내 말 들어. 올바른 반응. 내 생각은 어때?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데? 내 판단을 존중할게. 이렇게 말하면 자식은 느낍니다. 아, 부모님이 날 존중해 주시네? 존중받는다고 느끼면 자식도 부모를 존중합니다. 마법의 말 2. 미안해. 내가 몰랐구나. 부모가 틀렸을 때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미안해. 내가 몰랐구나. 그럴 수 있겠다. 내 입장에서 생각 못했네. 이 말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세요? 자식들은 부모가 절대 사과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항상 본인이 옳다고 하셨어. 그런데 부모가 진심으로 사과하면 자식은 깜짝 놀랍니다. 부모님이 사과를? 그리고 마음이 열립니다. 역시 우리 부모님, 나도 잘못한 게 있네. 사과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마법의 말 3. 내가 선택해. 자식을 믿고 선택권을 주세요. 내가 선택해. 내가 결정하는 거 따를게. 내 인생이니까. 이 말을 들으면 자식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부모님이 날 믿어주시네. 그럼 나도 잘해야지. 반대로 부모가 모든 걸 결정하려고 하면 자식은 반발합니다. 내 인생인데 왜 부모가 결정해? 선택권을 주면 자식이 성장하고 부모를 존중하게 됩니다. 마법의 말 4. 힘들지? 괜찮아. 자식이 힘들어할 때 조언하지 마세요. 공감해 주세요. 힘들지? 많이 지쳤구나.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자식들이 원하는 건 조언이 아니라 위로입니다. 잘못된 반응.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진작 내 말을 들었으면 이제라도 내 말 들어. 올바른 반응. 많이 힘들었겠다. 엄마도 마음 아프다.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공감받은 자식은 부모에게 마음을 엽니다. 마법의 말 5. 내가 자랑스러워. 자식을 인정하고 칭찬하세요. 내가 자랑스러워. 잘 크줘서 고마워. 내가 있어서 행복해. 이런 말을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대부분 부모님들은 잔소리만 하고 칭찬은 안 합니다. 이것도 못해. 저것도 잘못했네. 언제 철들래? 이런 말만 들으면 자식은 상처받습니다. 칭찬을 들으면 자식은 힘을 얻습니다. 부모님이 인정해 주시네. 더 잘해야겠다. 칭찬은 관계를 강화합니다. 마법의 말 6. 나도 배우고 싶은데 알려줘. 자식에게 배우세요. 스마트폰 이거. 나도 배우고 싶은데 알려줘. 요즘 젊은 사람들 생각이 궁금한데 말해줄래? 내가 하는 일 자세히 듣고 싶어. 이렇게 자식을 선생님으로 대하면 자식은 뿌듯해합니다. 내가 부모님께 도움이 되네. 자식이 가르치는 입장이 되면 부모를 더 챙기게 됩니다. 마법의 말 7. 고마워. 감사를 표현하세요. 전화해줘서 고마워. 찾아와줘서 고마워. 신경 써줘서 고마워. 사소한 것도 감사하세요. 자식들은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바쁜데 시간 내서 부모 챙기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감사하면 자식은 더 자주 연락하고 싶어집니다. 마법의 말 팔라도 잘못한 게 있었구나. 과거를 돌아보고 인정하세요. 어릴 때 많이 힘들었지? 나도 잘못한 게 있었구나. 그때 너한테 미안했어. 자식 마음 깊은 곳에는 어린 시절의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사과하면 자식은 치유됩니다. 부모님도 최선을 다하셨구나. 이제 이해가 돼. 과거를 정리하면 현재가 좋아집니다. 본론 4 실전 대화법. 상황 1. 자식이 명절에 안 온다고 할 때 잘못된 대응. 명절에 집에도 안 와? 다른 집은 다 오는데? 부모가 뭐가 부끄러워서. 올바른 대응. 그래? 바쁘구나. 그럼 다음에 편할 때 봐. 건강 챙기고 있지? 이렇게 말하면 자식이 오히려 미안해합니다. 다음에는 꼭 갈게요. 억지로 오게 하는 것보다 스스로 오고 싶게 만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상황 2. 자식이 결혼 직장 선택에서 부모 의견을 무시할 때 잘못된 대응. 내 말 안 들으면 후회해. 내가 살아본 사람이야. 고집 부리지 마. 올바른 대응. 내 생각은 충분히 들었어. 신중하게 결정하렴. 어떤 선택을 하든 응원할게. 필요하면 언제든 얘기해. 이렇게 말하면 자식은 안심합니다. 부모님이 믿어주시네. 그리고 나중에 정말 어려울 때 부모에게 먼저 연락합니다. 상황 3. 자식이 경제적 도움을 요청할 때 잘못된 대응. 또 돈 달라는 거야? 돈만 알아. 언제까지 뒷바라지 해야 해? 올바른 대응. 무슨 일 있니? 얼마나 필요해? 이번이 힘들구나. 도와줄 수 있으면 돕고, 어려우면 솔직히 말하세요. 지금은 여유가 없어서 조금만 도와줄 수 있어. 정직하게 말하면 자식도 이해합니다. 상황 4. 자식이 손주를 안 보여줄 때 잘못된 대응. 손주가 할머니가 누군지도 모르겠네. 다른 집은 맨날 보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올바른 대응. 요즘 애들 잘 지내? 크는 거 보고 싶네. 사진이라도 가끔 보내줘. 강요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표현하세요. 자식이 여유가 생기면 손주를 데리고 옵니다. 상황 5. 자식이 연락을 잘 안 할 때 잘못된 대응. 왜 전화도 안 해? 나 죽은 줄 아는 거야. 그렇게 바빠? 올바른 대응. 바쁘지? 건강 챙겨. 힘들면 언제든 전화해. 항상 내 편이야. 이렇게 말하면 자식이 오히려 전화를 더 자주 합니다. 부모님 걱정되는데 전화 드려야겠다. 상황 6. 자식과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잘못된 대응. 내가 오라. 나 틀린 적 없어. 내 말대로 해. 올바른 대응.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내 말도 일리 있어. 우리 생각이 다르구나. 그래도 서로 이해하자. 의견이 달라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면 자식도 부모 의견을 존중하게 됩니다. 상황 7. 자식이 실수했을 때 잘못된 대응.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내 말 들었으면 안 그랬지. 이것도 못해? 올바른 대응. 다 겪어봐야 아는 거야. 누구나 실수는 해. 이번 일로 배웠을 거야. 다음엔 더 잘할 거야. 위로와 격려를 하면 자식은 부모에게 감사하게 됩니다. 본론 5. 관계 회복의 단계. 1단계 자기 반성.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내가 자식을 너무 간섭했나? 내가 자식 말을 경청했나? 내가 자식을 존중했나? 부모가 먼저 변하면 자식도 변합니다. 자식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바뀌세요. 2단계 사과하기. 잘못한 게 있으면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엄마 아빠가 미안해. 내 마음 헤아리지 못했어. 진심 어린 사과는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자존심 때문에 사과 못하시면 안 됩니다. 3단계 경청하기. 자식 말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중간에 끊지 말고, 반박하지 말고, 조언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세요. 그래서,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자식은 위로받습니다. 4단계 존중하기. 자식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세요. 내 소유물이 아니라 별개의 인간입니다.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고 자식의 삶을 인정하세요. 5단계 거리 두기.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숨이 막히고 너무 멀면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를 그리워하게 만드세요. 6단계 꾸준히 노력하기. 관계 회복은 하루 이틀에 되지 않습니다. 꾸준히 노력해야 서서히 좋아집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 시도하세요. 본론 6. 부모의 자세. 자세 1. 독립적인 삶 살기. 자식에게 의존하지 마세요. 본인만의 삶이 있어야 자식도 편합니다. 취미도 갖고 친구도 만나고 활동적으로 지내세요. 우리 부모님 멋지시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야 자식이 존경합니다. 자세 2. 긍정적으로 살기. 항상 부정적이고 불평불만 많으면 자식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엄마 만나면 피곤해.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지 마세요. 긍정적이고 밝게 지내면 엄마 만나면 힘이 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세 3.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기. 경제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본인 건강 챙기고 본인 노후 준비하고 독립적으로 지내세요. 자식 걱정 덜어주는 게 최고의 효도를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자세 4. 현대 사회 이해하기. 요즘 젊은이들은 정말 바쁩니다. 직장 생활 힘들고 애 키우느라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 상황을 이해하세요. 바쁜 거 알아. 힘들지? 무리하지 마. 이렇게 이해해주면 자식이 고마워합니다. 자세 5. 경계선 지키기. 자식의 영역에 함부로 들어가지 마세요. 손주 육아에 간섭하지 말고 며느리 사위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자식 부부 문제에 끼어들지 마세요. 경계선을 지켜주면 자식이 편해합니다. 자세 6. 배우는 자세. 시대가 변했습니다. 옛날 방식만 고집하지 말고 새로운 걸 배우세요. 요즘은 이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자식과 대화가 통합니다. 본론 7. 실제 사례. 사례 1. 관계를 회복한 박씨 부부. 박씨 부부는 70대 초반입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몇 년 동안 거의 연락이 없었어요. 명절에만 잠깐 와서 밥 먹고 가는 수준. 박씨 부부가 뭘 했냐면요. 먼저 자기들을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아들한테 너무 강압적이었나? 아들 말을 들어주지 않았나? 그리고 용기 내서 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동안 미안했다. 내 마음 이해 못했다. 이제는 존중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엔 아들이 반응이 없었대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서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편지 받았어요. 저도 죄송해요. 그렇게 대화가 시작됐고 지금은 관계가 많이 회복됐습니다. 주말에 가끔 찾아오고 전화도 자주 하고 손주도 보여주고 박씨 부부가 말씀하셨어요. 부모가 먼저 변하니까 자식도 변하더라고요. 사례 2. 독립적으로 사는 김씨. 김씨는 65세 여성입니다. 딸이 둘 있는데
결혼해서 다 나갔죠. 처음엔 외로워서 딸들한테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만나려고 했대요. 이번 주말에 와. 다음 주에도 와. 이러니까 딸들이 부담스러워 하더래요. 그래서 김 씨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딸들한테 의존하지 말자. 내 인생을 살자. 문화센터도 다니고 봉사활동도 하고 친구들도 자주 만나고 본인 삶을 충실하게 사니까 딸들이 오히려 걱정하더래요. 엄마, 요즘 뭐해요? 너무 바쁜 거 아니에요? 지금은 딸들이 먼저 연락하고 챙긴다고 합니다. 엄마가 독립적으로 사니까 오히려 존경하게 되더라고요. 사례 3, 4과로 관계를 푼 이 씨. 이 씨는 68세입니다. 아들과 관계가 최악이었어요. 아들이 결혼할 때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반대했거든요. 결국 아들은 결혼했지만 이 씨와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5년 동안 얼굴도 못 봤어요. 이 씨가 먼저 아들에게 찾아갔습니다. 며느리한테도 무릎 꿇고 사과했어요. 그때 내가 잘못했다. 너무 미안하다. 이제라도 용서해줘. 아들과 며느리가 처음엔 놀랐대요. 그런데 진심이 통했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세요. 이제 됐어요. 지금은 관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손주도 보고 명절도 같이 보내고 이 씨가 말했습니다. 자존심 버리니까 관계가 살아나더라고요. 본론 8 자주 묻는 질문. 휴일 자식이 정말 부모를 무시하는 건가요? 많은 경우 무시가 아닙니다. 자식들은 정말 바쁩니다. 직장 다니고 애 키우고 집안일하고 인간관계 유지하고 여유가 없는 거예요. 부모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정말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걸 이해해 주세요. 휴이 자식에게 먼저 연락하는 게 자존심 상하는데요. 자존심보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먼저 연락한다고 깎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먼저 배려하는 어른의 모습입니다. 자존심 세우다가 자식 잃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Q3 이미 관계가 너무 나쁜데 회복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아무리 관계가 나빠도 부모 자식 사이는 회복될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진심으로 노력하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Q4 자식이 정말 효자가 아닌 것 같은데요. 효자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집니다. 부모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자식의 태도가 달라져요. 부모가 존중받을 만한 모습을 보이면 자식도 존경합니다. Q5 돈도 많이 줬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돈으로 관계를 살 수는 없습니다. 자식이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이해와 존중과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돈보다 마음을 주세요. Q6 며느리 사위가 자식을 부추기는 것 같은데요. 며느리나 사위를 원망하지 마세요. 그들도 부모님이 가족입니다. 잘 대해주면 오히려 시부모를 더 챙기게 됩니다. 편을 가르지 말고 모두를 가족으로 대하세요. 본론 9 장기적 관계 관리. 전략 1 정기적인 소통.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정기적으로 연락하세요. 안부 전화야. 잘 지내? 건강 챙기고 있어? 짧아도 괜찮습니다. 정기적인 소통이 관계를 유지시킵니다. 전략 2 의미 있는 선물. 생일이나 기념일에 의미 있는 선물을 하세요. 비싼 게 아니라 마음을 담은 선물, 손편지, 직접 만든 음식, 추억의 사진, 이런 게 더 감동적입니다. 전략 3 함께하는 시간. 양보다 질입니다. 자주 못 만나더라도 만날 때는 집중하세요. 스마트폰 내려놓고 자식과 대화하고 함께 밥 먹고 산책하세요. 그 시간이 소중합니다.
전략 4. 자식의 관심사 존중. 자식이 좋아하는 것에 관심 가져주세요. 자식 직업에 대해 물어보고 자식 취미를 이해하려 하고 자식 친구들에 대해 알아보세요. 관심을 보이면 자식도 기뻐합니다. 전략 5. 칭찬과 격려. 자식을 자주 칭찬하고 격려하세요. 잘하고 있어. 힘내. 내가 자랑스러워. 이런 말이 자식에게 힘이 됩니다. 전략 6. 경계 존중. 자식의 사생활을 존중하세요.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말고 적당한 선을 지키세요.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내 사생활이니까.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자식이 더 많이 얘기합니다. 본론 10. 부모로서의 성장. 성장 1. 집착 내려놓기.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된 인간입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내려놓으세요. 성장 2. 기대 낮추기. 자식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와야지. 한 달에 얼마는 줘야지. 명절엔 당연히 와야지. 이런 기대가 실망을 만듭니다. 기대를 낮추면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성장 3. 과거 청산하기. 과거에 매달리지 마세요. 내가 너 키우느라. 이런 말 이제 그만하세요. 과거는 과거고 현재가 중요합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현재에 집중하세요. 성장 4. 유연성 기르기. 고집 부리지 마세요. 옛날엔 이랬어. 나 때는 이랬는데. 시대가 변했습니다.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변화하세요. 유연한 부모가 자식과 소통이 잘 됩니다. 성장 5. 자기 삶 찾기. 자식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면 안 됩니다. 내 인생도 중요합니다. 취미도 갖고 친구도 사귀고 여행도 다니고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자기 삶이 충실한 부모를 자식이 존경합니다. 성장 6. 감사하는 마음. 자식이 있다는 것, 그 자체로 감사한 일입니다. 자주 만나든 못 만나든 연락을 자주 하든 안 하든 자식이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식을 바라보세요. 본론 10일 실천 계획. 이번 주에 할 일. 1일차 자기 반성. 조용히 앉아서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나는 어떤 부모였나? 자식에게 어떻게 했나?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2일차 편지 쓰기. 자식에게 편지를 쓰세요.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마음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다 써보세요. 3일차 전화하기. 자식에게 전화하세요. 짧게 안부만 물어도 됩니다. 잘 지내? 건강해? 바쁘지?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4일차 경청 연습. 자식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연습을 하세요. 중간에 끊지 말고 조언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세요. 5일차 칭찬하기. 자식을 칭찬하세요. 문자로라도 보내세요. 내가 자랑스러워. 잘하고 있어. 고마워. 6일차 사과하기. 용기 내서 사과하세요. 그동안 미안했어. 엄마 아빠가 잘못했어. 진심을 담아서 말하세요.